일본의 탑 브랜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꿈쩍도 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아닌 척, 속은 애가 타는 일본 미디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별 영향이 없다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으로는 충격이 큰 모양입니다.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각종 매체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기사를 내보냅니다. 데일리 신조에서는 10월 23일자 한국의 일본 불매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의식주 일본의 탑 브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면서 불매운동을 비웃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웃는지 기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한국에서 끊임없이 어필하는 일본 불매, 청와대 등은 그 효과를 주장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의전의 실태가 명확해졌다. 불매운동에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일본 브랜드를 소개한다. 한국 유니클로는 20년 8월에 10개 점포를 폐점한 한편 9월에는 부산 범일점을 개점하고 10월 7일에도 서울 근교인 경기도 안성의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에 출점하는 등 금년 들어 4개 점포를 새로 개점했다. 작년 8월 시점에서 187개 점이었던 한국 내의 점포 수는 166개 점으로 한국 미디어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화살을 맞아 한국 유니클로는 큰 데미지를 받았다고 선전하지만 여전히 한국 패션업계의 브랜드별 매출에서 탑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니클로를 전개하는 FRL 코리아는 2018년에 1조 4,188억 원이었던 매출이 19년에는 31% 감소한 9,749억 원까지 떨어지고 자매 브랜드인 지유는 철수에 내몰렸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19년 8월 초 유니클로 종로 3가점과 구로점 등 잇따른 폐점이 전해지자 한국 미디어는 불매운동의 영향이라고 선전했다. FRL 코리아는 패스트 리테일링이 51%, 롯데쇼핑이 49%를 출자한 일본계 기업으로 원래 일본 기업이 대규모점의 출점과 폐점이라고 하는 의지 결정을 매출 침체에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매와 시기가 겹친 것에 불과하다. 한국 유니클로가 불매운동이 한창인 19년 11월 15주년 기념이라는 명목으로 구매자에게 히트텍 10만 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자 각 점에는 개점 전부터 행렬이 생겼다.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일본인 사이에서 린나이와 야쿠르트는 한국에서 성공한 일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양사를 한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은 적지 않다. 일본을 방문해 간판이나 상품을 접한 한국인 여행자가 일본에도 진출하고 있다고 SNS에 투고하여 일본 브랜드라고 아는 사람들의 실소를 살 정도로 정착되어 있는 브랜드이다. 1974년에 한국에 진출한 린나이는 바닥 난방에서 3위의 점유율을 가지며 가정용 가스레인지는 50% 가까운 점유율로 탑을 독주한다. 기존의 바닥 난방은 열광적인 불매운동가라고 해도 간단하게 교환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또한 한국은 공동주택이 주류로 건설하는 디벨로퍼는 설비의 신뢰성을 가장 중시한다. 불매운동이 퍼졌다고 해서 브랜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야쿠르트는 한국의 유산균 음료 시장에서 70% 점유율을 가져 요구르트라는 모조품도 매장에 진열되어 있다. 한국 야쿠르트는 1969년에 창업한 합작 기업으로 2008년에 매출 1조 원 기업의 대열에 오르고 팔도 라멘을 설립했다. 한국 야쿠르트 판매를 개시한 1970년대 여성의 일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의 판매원이나 음식점 점원 정도밖에 없어 육아 중인 주부 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런 가운데 야쿠르트는 파트제를 채용해 주부를 중심으로 많은 희망자가 세도했다. 멋진 모자와 유니폼을 입고 카트를 끄는 야쿠르트 판매원은 여성 배달원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 동경의 직업이 되었다. 당초 47명이었던 야쿠르트 아줌마는 98년에는 10,000명에 달했고 이제는 13,000명을 넘어섰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퍼진 2019년 롯데 아사히 주류는 전년 대비 50% 감소,
한국 아지노모토와 FRL 코리아는 30%대의 매출이 감소하고 린나이도 10% 이상 매출 감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닌텐도와 소니, 브리지스톤 타이어는 두 자릿수 매출 플러스가 되고 있다. 한국 미디어는 한국 유니클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보도하는 한편 랭킹 상위는 회사명을 FRL 코리아로 표기에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실적이 플러스가 된 기업을 소개하지 않고 불매 성과가 컸던 것처럼 꾸미고 불매운동가도 호조를 보이는 일본 기업을 외면한다. 작년 7월 이후 한국 내에서 일본 제품 노재팬 리스트가 확산됐지만 그것은 뜻밖에도 일본인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품 카탈로그로서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일본 네티즌들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 몇 개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원래 한국 제품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다. 노 코리아 등의 운동은 없지만 품질 면에서 살 생각은 없다. 굳이 한국제를 살 필요가 없을 뿐 일제인 줄 알면서도 사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들에게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필수 브랜드 수출을 중지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징용공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이번에는 일본이 노코리아로 일본 금융기업의 철수, 경제난민 수용 중지, 비자 재검토, 부품의 수출 정지를 일본 정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매출이 부동한 지금이야말로 철수해야 할 때입니다. 사회주의와 자산 압류 등을 당하고서는 너무 늦습니다. 한국 정도의 시장 규모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물며 국가 리스크가 적고 TPP 가맹국이라면 한국 철수 손실을 충분히 메워줄 것이다. 동남아 국가와 태평양 지역으로의 이전을 권장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은 이 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움직여서 자신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웃으면서 보기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한국에서 일본 제품 모두 철거하면 틀림없이 나라가 망하겠네요.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 제품을 없애도 별 영향이 없다. 재미있으니 한국에는 꼭 정부 주도로 실행해 주었으면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야 한다. 지금의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전혀 모른다. 60년대에는 일본에서 막대한 자금을 받아 특히 80년대부터 90년대에는 모두 일본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지금의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의 대부분이 그것이다. 너희들 단독으로 발명, 개발, 제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 불매는 국민을 세뇌하는 구실로 일본 측도 강경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과 국교 단절되면 한국 경제는 파탄난다. 언제까지 전쟁과 만들어낸 위안부 문제를 말하는 한 발전 도상이고 국가로서 성립되고 있지 않지요. 이상입니다.